LH 직원 땅 투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LH의 땅 투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알기 힘든 담당 공무원들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배워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인이 담당 공무원에 비해 정보력이 딸릴 수밖에 없는데요. 담당 공무원이 하는 방식을 보면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특히 세무 쪽에서는 배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회 청문회 때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LH 직원들은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투자를 했는데요. 투자에 참여한 사람은 배우자 동생을 포함해서 총 13명입니다. 총 10필지에 100억 원 정도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나누어 보면 1인당 8억 원 정도이고 대출 4억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하면 1인당 자기 돈 4억 원 안팎의 투자를 한 것입니다. 4억 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클 수도 있고 작다면 작을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아파트 투자와 비교하면 수도권에 투자할 때 4억 원 정도는 있어야 투자가 가능합니다. 금액적으로 그리 호들갑을 떨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했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LH 직원들 땅 투기는 2018년 4월에 시작을 했고 2021년 2월 4일에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사업이 발표가 됩니다. 개발 시점보다 32개월 앞서서 투자한 것입니다. 내부 정보를 가지고 했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시간인데요. 내부 정보의 장점은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개발 시점 앞에서 투자하면 가장 투자 수익률이 높습니다. 참년이라는 시점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형태로 볼 수 없습니다. 맹지를 100억 매수하는데 58억 대출해 주었다는 내용인데요. 맹지는 일반적으로 대출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나오더라도 적게 나옵니다. 추측건데 1인당 4억 정도의 매출이었고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 대출해 주는 은행 담당자 입장에서도 돈을 떼일 염려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LH 직원들 땅 투자 방법 중에 참조할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공동으로 매수한 땅을 4개 필지로 나눕니다. 아파트 하나를 분양받기 위한 조건이 1000평방미터 이상이라는 조건에 맞으면서 너무 많지 않은 인당 평균 1476평방미터로 나눕니다. 이러한 내용은 참조할 만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아파트 한 채 분양권만이 나옵니다. 아파트를 노린다면 땅을 크게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땅을 매입한 이후에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다가 신도시로 지정된 이후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수용을 예상하고 산 땅이라면 되도록이면 빨리 나무를 심는 것이 유리합니다. 초기라서 판단력이 거기까지는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이번이 처음 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땅 매입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입가는 평당 108만원이었는데요. 2018년에 비슷한 조건의 주변 땅값은 130만원에서 140만원이었는데 토지주의 자금 사정상 급매로 나와서 싸게 샀고 지금 시세는 평당 180만원대라고 하네요. 투자금 대비 70%의 수익률이고 만약 급매로 사지 않고 일반매 가격이 평당 140만원에 샀다면 28% 정도의 수익률입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 오른 것을 감안해 보면 별로 특별하지 않은 수익률입니다. 수용되는 토지에 투자를 할 때 수용가를 예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입가보다 토지 보상가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LH 땅 투기 직원들이 광명시흥 지구를 매입할 때 주변에 테크노밸리 개발로 인해서 토지 보상이 있었는데 공시지가의 180%에서 200%까지 책정이 되어서 이 기준으로 투자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 보상 기준이 알려지면서 주변 땅값이 평당 30에서 40만원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요.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분양권을 못 받을 수 있고 현금 보상만을 생각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충분한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네요. 내부 정보로 투자를 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용어가 있는데요. 특별관리지역입니다.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인데요.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추진하다가 취소된 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개발 제한구역을 공공주택지구를 위해서 풀었는데
그냥 놔두면 토지주들이 개발을 하게 되면 원래의 목적인 공공주택지구로 만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 보상가가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그린벨트와 같이 각종 개발 행위가 최대 10년까지 제한됩니다. 행정당국 입장에서는 결국 10년 안에 개발을 해야 합니다. 광명 시흥 지역개발사업은 2010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다가 2015년 해제되면서 특별관리지역이 되었습니다. 2025년까지는 무조건 개발해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2025년까지 개발하려면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해야 하는 것이 행정당국에 유리합니다. 수용해서 개발하는 사업은 변수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LH 직원뿐 아니라 누구나가 접할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내부자 정보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했냐가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요. 만약 토지 전문 투자가들, 타짜들이 개발지에 투자를 한다면 수용지에는 절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수용이 되지 않으면서 개발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투자를 합니다. LH 직원 땅 투기건은 그냥 개발될 곳에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신도시 지정이 빨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변창흠 장관도 이러한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투자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합니다. 땅 수용 시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아주 큰 변수가 존재합니다. 변 장관이 이 말 때문에 난처한 입장인데요. 맞는 말을 한 것입니다. 공공개발 시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수용지의 땅을 가지고 있거나 수용지에 투자할 사람이라면 꼭 읽어보고 투자하는 것을 권합니다. 국가법령센터에 가서 위 법률을 검색하면 자세한 내용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내용도 있는데요. 1인당 4억 원 대출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를 묶어서 100억 원대라고 하니 많아 보이는 것 뿐입니다. 은행 한 곳에서 13명에게 50억 대출해 준 것이 문제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농협중앙회 관계자도 감사가 아닌 점검 차원에서 살펴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대출받은 사람이 50대라면 은퇴 후 농사 짓기 위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속마음을 정확히 알 길이 없는 상황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농사를 안 지을 것 같은데요? 대출 못 해주겠습니다 라고 말할 은행 직원은 없습니다. 은행은 안정적으로 채무 상환을 해줄 수 있는 신용 좋은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대출을 해준 담당 직원도 큰 무리 없이 본인의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도시로 지정되고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고 나오는데요. 처음부터 방향 설정이 되었었다면 최대한 빨리 나무를 심었어야 하는데 신도시 지정이 되고 나서 허겁지겁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 전문가의 행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를 매수한 다음에 고물상 임대를 주는데 해당 LH 직원 땅 투기한 사람들은 고물상 임대를 주지 않았습니다. 고물상 임대를 주면 한 달에 100만원 안팎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앞으로 벌고 뒤로 손해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임차인 존재 시 토지 보상을 받을 때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고 나중에 해당 땅에 방치될 폐기물을 땅 소유자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냥 나무 심고 보상을 노리는 것에 비해 수익률이 훨씬 떨어집니다. 수용 예정지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 LH 직원 땅 투기한 사람들은 전문 타짜도 아니고 내부 정보 이용한 것도 아닌 일반 정보로 투자를 한 것입니다. 이 건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왜 주도적으로 했던 LH K씨는 혼자 투자하지 많은 사람을 끌어들였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부자가 되고 싶었나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런 것은 배제해 두고요. 이 사람들의 투자 수법은 일반적인 투자들이 하는 방식이 아닌 자기 전문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나무 관련 보상비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진에서 보면 오른쪽 부분은 빼곡하게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요. 이는 보상비를 많이 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광명 시흥 지역 투자를 주도한 K씨는 직접 농사를 지었습니다. 작용한 것이 맞습니다.
오랫동안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한 간부라고 하는데요. 50대면 상위 간부일 것으로 보입니다. 경험도 많겠지요. 조경 전문가들의 평가는 보상 관련 최고수 타짜의 솜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평 3.3평방미터에 한 그루 나무를 심어야 나무가 자라기에 적당한데 현장에는 1평방미터에 25그루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것에 비해 82배 정도의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입니다. 위 사진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심어 놓으면 땅값보다는 나무 보상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무 보상비는 세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 보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나무에 대한 보상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해당 나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식비용, 즉 옮겨 심는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나무에 따라서 이식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희귀수종일 경우 이식비용이 더 많이 책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그루당 10,000원의 보상을 예상하면 나무 보상가만 6억원이 넘는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무는 그루당 2~3천원 정도의 매입가가 들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4억에서 5억 정도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죽는 나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는데 통상 5%에서 10% 정도의 나무가 죽는 것을 예상하고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도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토지 수용을 당하게 되면 토지주로서는 너무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200만원 가까이 수용해서 개발한 다음 1,500만원에서 2,000만원에 가까이 분양하니 이익은 다 LH가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보상받을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건으로 인해서 수용지 농지에는 빼곡하게 왕부들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무 보상가는 감정평가사가 책정하는데 정보는 LH에서 수집해서 감정평가사에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LH가 감정가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LH 직원 K씨가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투자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도움을 줄 직원들의 협력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무 수치를 재는 방식에 따라서 보상가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담당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가하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지는데 객관적이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를 봐주면서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어난 일이 아니기에 범죄가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감정가를 높게 책정해서 보상가를 높인다면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공무원 신분으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투기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은 나무 보상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와 어떻게 가격이 결정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보상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보상을 거절하면 1년 후에 재감정 신청을 하는데요. 1년 후면 1m 이상 자라나는 왕보들은 더 높은 감정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보상을 받을 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듯합니다. 보상하는 사람과 보상받는 사람이 담합을 해도 알기 어려운 희귀 속성수 왕보들 나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발한 방법으로 보상가를 높이는 투자 방법을 선택한 것이 이번 LH 직원 땅 투기 방법의 진실입니다. 언론화되어서 해당 토지에 대한 나무 보상가를 함부로 높이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